KF-21 가오리 X2 2차 실물 공개. 미국 기업, 한국도 언제 만들었어? KF-21 스텔스 무인기 결합 발표. 독도 상공 위를 날고 있는 KF-21 보라매와 편대 비행을 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 가오리 X. ADD 국방과학연구소는 2020년 8월에 이례적으로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 중이며 약 70%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이날 공개된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대한항공과 공동 개발 중인 가오리 X라고 명명했다. 2010년부터 연구 개발이 시작된 한국형 무인 전투기 가오리 X는 전자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다.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간의 통합 운용. MOMT, MMT:맨드 앤드 언맨드 팀은 향후 미래 공중전의 게임 체인저로 알려지고 있다. 가오리 X를 먼저 적진으로 보내 정찰시키고 뒤따르던 KF-21 보라매가 가오리 X로부터 정찰 정보를 받아 공격하는 개념이다. 여기에 더해 유인 전투기에서 직접 무인 전투기를 조종해 정찰 및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MOMT를 사용하게 되면 유인 전투기의 공격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 국산 KF-21 보라매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국산 무인 전투기와의 독자적인 MOMT 구축 및 운용이 가능하다. 무인 전투기에는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기본적인 작전 상황과 정보를 입력하면 합동 또는 개별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ALD는 겸손하게 별말을 안 하지만 무인 전투기의 정밀한 기술은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고 있다. KF-X, ADD-X, 가오리 X 등과 같이 X가 붙은 것은 아직 개발 중이라는 의미. KF-X는 시제기가 완료됨으로써 KF-21 보라매 정식 제식명을 부여받음. 대한항공은 무인기 분야의 국내 선도 기업인데 이미 육군, 해병대의 4단급 무인 정찰기, 공군의 중고도 무인 정찰기도 제작, 생산 중이며 스텔스 무인 전투기까지 채택되면서 향후 한국 군용 무인기 사업에서 선도적 입지를 굳힐 전망이다. LX 2015 때 공개된 무인 전투기 가오리 X, 커스스. 가오리는 마치 미국의 전략폭격기 B-21과 비슷한 전익기의 모양이다. 대한민국의 무인기 운용 역사는 나름 오래되었다. 1998년 북한이 갑자기 대포동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으로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사거리가 1500km가 넘는 대포동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특히 일본 쪽에서 난리 났다. 이 시기와 맞물려 이스라엘의 II하피 자폭무인기 120대 도입하여 세계 두 번째로 전자전투대대까지 창설하여 북한의 레이더 및 주요 군사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용 무인기를 지금도 운용 중이나 국내 개발 수준이 워낙 높아져서 하피는 곧 퇴역하거나 매각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러시아 S-70 아우트니크비 무인 중형 전투기 2022년에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끝낸다고 한다. 보라매의 호위무사 역할도 하지만 당국이 KF-21과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합동작전 개념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KF-21이 무인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아 작전하는 형태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스로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거나 외곽에서 레이더 기지 등을 타격하거나 공중전까지 벌일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다. 공개한 가오리 X는 가오리 기술 시범기를 만들어 2015년 첫 비행에 성공했고 2017년부터 2차 기술 시범기 사업을 진행해 마무리 단계다. 첫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2030년대까지 개발을 끝낸 뒤 실전 배치될 예정이지만 KF-21에서 보듯 2026년이면 우리 상공에서 보라매와 같이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관이 깔끔한져 보이지 않는 무장창 안에서 갑자기 고출력 레이저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치, 소형 공격 헬기, 도 출시되어 무인기와 합동작전을 함. 방위사업청은 출고식 이후 미리 만나보는 KF-21 비행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1분 12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우리 영공을 힘차게 날았고 KC-330 공중급유기에서 공중급유를 받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또한 국산 무인 전투기로 추정되는 항공기와 편대를 이루며 독도 상공을 날기도 했다. 작년 9월 30일에는 국내 최초로 비행체용 전파흡수구조 기술을 비롯하여 레이돔 기술,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경량 전파흡수 도료 등 무인기에 적용 가능한 스텔스 핵심 기술 4종을 개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2. 무기력한 UN, 북핵 북으로 군사협력, 중동 사태 역할 못해.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 정황이 잇따르고 북러 군사 경제 협력도 강화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국제원자력기구 AEA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실험용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또 4월부터는 간헐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5메가와트급 시험용 원자로의 가동 징후도 꾸준히 관찰됐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더 가속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광복절에 축전을 교환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과시한 데 이어 최근 러시아 산업무역차관이 방북했다. 여기에 북한은 자폭 무인기와 신형 240mm 방사포 등 저강도 무기들의 실전 배치를 부각하고 있는데 전쟁 중인 러시아에 공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유엔 상임이사국 간 이견으로 안보리 내에서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한미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데 북러의 제재 위반 행위를 저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해체 후 대체 방안은 아직이다. 황준국 주요원 대사는 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러 제재 위반 사례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다. 유엔은 북러 밀착보다 심각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따른 인명피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수많은 살상자가 발생하는데도 구두로 경고만 할 뿐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엔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북한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을 들어 적극 개입하는 것은 상임이사국 체제의 한계와 형평성 문제로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3. 자막뉴스 본토 공격 허용해달라 우크라이나. 대규모 드론 공격. 러시아 158대 드론 격추. 프린트 기사 본문 프린트 글자 크기 크게 보기 글자 크기 작게 보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와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시도했습니다. AFP, 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포함한 최소 15개 지역에서 대규모 공습에 나섰지만
러시아는 총 158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격추한 드론 가운데 2대는 수도 모스크바 상공에, 다른 대부분의 드론 122대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쿠르스크, 브리안스크 지역 등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브리안스크 지역의 주지사 알렉산드르 보고마즈는 아군이 브리안스크 지역에서 시도된 대규모 무인기, UAV, 공격을 격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스크바 북서쪽 트베리의 주지사 이고르 루데냐도 밤사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한 5기의 드론이 이 지역에서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트베리에 있는 코나코브 발전소 인근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다만 초기 조사 결과 코나코보 지역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루데냐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모스크바 인근 카시라 화력발전소를 겨냥해서도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러시아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러시아 통신사들은 또한 모스크바 정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지만 세르게이 소비아닌 시장은 피해나 사상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벨고로드 지역의 주지사 비아체슬라프 글라드코프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한 건물이 파괴되고 주거용 건물 세 채의 유리창이 손상됐습니다.